챕터 13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현대의 최고 안무가이자 무용가 트라일라 타프는 1992년 메가더 펠로우십을 수상했으며 메가더 지니어스 그랜트 후보로 수차례 이름을 올렸다. 타프는 그녀의 춤 인생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세계 투어를 하며 자신이 창작한 무용을 공연했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한 이유가 아주 간단한 습관 덕분이라고 말한다. 나는 평생 한 가지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레그 워머를 착용하고 스웨트 셔츠와 모자를 걸치죠. 그러고 나서 맨하튼에 있는 집에서 걸어 나와 택시를 부르고 운전기사에게 91번가의 1번 길에 있는 펌핑 아이런 체육관에 가자고 말하고 그곳에서 2시간 동안 연습을 해요. 내가 말하는 의식은 체육관에서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택시 잡기죠. 택시 운전사에게 어디로 가달라고 말하는 순간 의식이 완성됩니다. 간단한 행동이지만 매일 아침 똑같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하기 쉽게 만든 것이에요. 이는 그 행동을 건너뛰거나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줄여줍니다. 일상적인 무기가 하나 더 늘어날수록 생각할 것이 더 줄어드는 거죠. 매일 아침 택시를 부르는 것은 사소한 행동일 수 있지만 이는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의 훌륭한 사례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동안 우리 행동의 40에서 50%는 습관 외의 행동들로 이루어진다. 이는 상당한 비율인데 습관의 진정한 영향력은 이런 숫자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습관은 자동적으로 의식적인 결정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 하나의 습관은 단 몇 초 만에 완성될 수 있지만 이후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취할 행동을 결정한다. 습관은 고속도로 진입로와 같다. 습관은 무의식 중에 이미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고 다음 행동으로 빠르게 질주하게 한다. 어려운 뭔가를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재미없는 영화를 2시간 내내 끝까지 볼 수 있다. 배가 부른데 군것질을 계속할 수도 있다. 잠깐,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곧 휴대전화 화면에 20분 동안 달라붙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 없이 행하는 습관은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선택을 결정짓기도 한다. 매일 저녁 극히 짧은 순간, 대개 5시 15분쯤에 이뤄지는 행동은 이후 저녁 시간을 결정한다. 내 아내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운동복을 갈아입고 체육관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소파에 몸을 던지고 인도 음식을 주문하고 MBC 드라마 더 오피스를 시청한다. 트와일라이트 하프가 택시를 부르듯이 아내의 의식은 운동복을 갈아입는 것이다. 옷을 갈아입는다면 운동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를 밟으면 체육관까지 차를 몰고 가서 기구를 정하고 운동을 하는 등 뒤따르는 모든 행위들이 쉬워진다. 매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순간들은 한 무더기 존재한다. 나는 이런 자잘한 선택들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른다. 저녁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할지, 직접 요리할지 결정하는 순간, 차를 몰고 갈지 자전거를 타고 갈지 선택하는 순간, 숙제를 시작할지 비디오 게임을 집어 들지 결심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은 도로의 분기점과 같다. 결정적 순간은 미래의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것은 결정적 순간이다. 진심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무엇을 주문할지 결정하는 것인데 더 큰 의미에서 보면 그곳 메뉴에 있는 품목만이 주문할 수 있다. 스테이크 가게에 들어갔다면 등심 스테이크나 리바이 스테이크를 먹게 되지 초밥을 먹게 되지는 않는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선택은 이용 가능한 것들에 따라 제한된다. 첫 번째 선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습관이 이끄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 하루 동안 결정적 순간들을 제대로 다뤄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루하루는 수많은 순간들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말 극히 적은 습관적 선택들이 우리가 갈 길을 결정한다. 이런 선택, 이런 선택들이 쌓이고 그 하나하나가 다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궤적을 만들어낸다. 습관은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습관은 택시에 타는 것이지 체육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할 것.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 시작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변화해야겠다고 꿈꾸는 순간 우리는 흥분하고 빨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는 2분 규칙을 사용한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그 일을 2분 이하로 하라는 것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거의 어떤 습관이든 2분짜리도 축소할 수 있다. 매일 밤 침대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는 한 페이지를 읽어야지로 바꾼다. 오늘 요가를 해야지는 요가 매트를 깔아야지로 바꾼다.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지는 노트를 펼쳐야지로 바꾼다. 아침 조깅을 5km 뛰어야지는 운동화 끈을 묶어야지로 바꾼다. 이 개념은 습관을 가급적 시작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1분 명상, 한 페이지 독서, 운동복 입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강력한 전략이 된다. 일단 시작하면 그 일을 계속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습관이 뭔가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서는 안 된다. 그에 따른 행동이 도전적인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첫 시작 2분은 쉬워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생산적인 길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습관 관문이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무척 쉬운 것에서 무척 어려운 척도를 이용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주는 습관 관문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은 무척 어려운 것이다. 5km를 달리는 것은 어렵다. 1000보 걷기는 중간 수준이다. 10분 걷기는 쉽다. 그리고 운동화 끈을 묶는 것은 무척이나 쉽다. 목표가 마라톤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습관 관문은 운동화 끈을 묶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한 페이지를 읽기나 1분 명상, 전화 한 통 걸기로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핵심은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실행하려는 습관을 완전히 체득하는 것이다. 습관이 자리를 잡아야만 그것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기초 기술을 습득할 수 없다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완전히 습득하리란 희망을 품기는 어렵다. 시작 지점에서부터 완벽한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 쉬운 일을 더욱 지속적으로 행하라. 이것을 표준화해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려면 첫 2분은 어떤 일상적 습관을 시작할 때 하나의 의식이 된다. 이는 습관을 쉽게 만들고자 단순히 쪼개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어려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매우 이상적인 방법이다. 시작 과정에 의식이 될수록 큰 일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집중 상태로 더 잘 들어갈 수 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매번 같은 준비 운동을 하면 더 쉽게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다. 뭔가를 창작할 때 동일한 의식을 따르면 어려운 창작 과업을 더 쉽게 해낼 수 있다. 잠들기 전에 일관적인 작동 중단 습관을 들이면 매일 밤 적절한 시간에 잠들 수 있다. 전체 과정을 자동화할 수는 없겠지만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할 수는 있다. 시작을 쉽게 하라.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2분 규칙이 속임수처럼 느껴질 수 있다. 진짜 목표는 2분 동안 하는 행동 이상임을 알기에 자신을 자신을 느껴지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듯 느껴지는 것이다. 실제로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푸시업 한 번을 하거나 노트를 펼치는 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정신적 속임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 이분 규칙이 추진력을 주는 듯하다면 이렇게 해보자. 2분 동안 그 일을 하고 멈춰라. 달리기를 하러 나가서 2분 후에는 멈춘다. 명상을 시작하고 2분 후에는 멈춰라. 아랍어를 공부하고 2분 후에는 멈춰라. 이것은 시작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다. 습관은 오직 120초 동안만 지속될 수 있다. 내 독자들 중 한 사람은 이 전략으로 45kg을 감량했다. 시작할 때 그는 매일 체육관에 갔지만 5분 이상은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체육관에 가서 5분 동안 운동을 하고 시간이 다 되자마자 그곳을 떠났다. 몇 주 후에 그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생각했다. 어쨌든 난 항상 여기 오고 있어. 좀 더 오래 있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몇 년 후 몸무게가 줄었다. 또 다른 예로 일기 쓰기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기 쓰기를 통해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나 이런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며칠이 지나면 포기하거나 완전히 그만둔다. 일기 쓰기가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비결은 그것이 일로 느껴지는 지점 직전에 멈추는 것이다. 영국 출신의 리더십 컨설턴트 그렛 매커우는 덜 구체적으로 쓰는 일기 습관을 세웠다. 그는 늘 일기를 쓰다가 지치기 전에 쓰기를 그만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글쓰기에 관해 이와 유사한 조언을 했다.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전략들을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자아상을 강화한다. 만일 5일 연속 체육관에 간다면 비록 2분간일지라도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표 한 장을 던지는 것이다. 몸매를 만드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맞춰라.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취하라. 이런 방식의 변화를 생각해 본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모두들 최종 목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푸시업 한 번이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기타 연습 1분을 하는 것이 낫다. 어느 시점에서 습관이 확립되고 매일 그것을 하게 되면 이분 규칙을 습관 형성 기술과 결합시킬 수 있다. 습관 형성 기술은 그 습관으로 계속 되돌아가 규모를 늘려 최종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일단 첫 2분. 가장 사소한 형태의 행동을 완전히 습득하라. 중간 단계로 나아가면 그 과정을 반복하라. 첫 2분과 그 단계를 완전히 습득하는 데 집중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원래 희망했던 습관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바로 첫 2분 행동에서 말이다. 어떤 거창한 인생 목표라도 대개 2분짜리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한다.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복을 갈아입어야 한다.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 좋은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다음 주 식단을 짜야 한다. 어떤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면 2분 규칙을 이용해보라. 2분 규칙은 습관을 쉽게 만들어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